남북국 시대의 문화와 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하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발해,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한 나라씩 위치한 시대를 바로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신라가 한반도의 남쪽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698년에 한반도 북쪽에 발해가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가 위치한 이 남북국 시대가 7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신라가 당과 연합을 하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이 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문화예술이 당에 적극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남북국 시대의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는 발해, 그리고 남쪽에는 신라가 위치를 하면서 남북국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신라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을 병합한 후에 당나라와 지속적으로 신라는 이제 교류를 하게 되었고요. 신라의 문화와 춤이 이 당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지로는 당나라와 교류를 하고요. 해로를 이용을 해서 서역과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가능성도 신라 후기의 문화와 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5대 경덕왕 때는요, 대학감이 설치가 되어서 음악과 춤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신라 후기의 이 춤과 문화를 보시면 오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기는 5가지 유희, 5가지 재주라는 것 뜻인데요. 이 오기 5가지 유희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오기에는 금환, 월전, 대면, 속독, 산예,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오기라는 것은 오랜 세월 서민들 사이에서 연이된 기회요소가 가미된 춤을 이제 오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각 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금환 같은 경우는요, 탈춤의 하나로 금색 실을 한 공을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 놀이 형식의 춤, 탈춤 연희에서 이렇게 가면 쓰고 아마 이렇게 저글링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광대들이 했던 그런 공놀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전 같은 경우도 중앙아시아 서역에서 들어온 탈춤으로 추정이 되고, 대면 같은 경우도 황금 탈을 쓰고 느리게 추는 춤, 속독 같은 경우는 군무로, 사오인이 군무로 남색 가면을 쓰고 추는 춤, 그리고 산예는 서역계의 사자춤. 그래서 이것 전부 다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가면을 모두 쓰고 하는 춤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예 같은 경우는 북청 사자놀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방 처용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79년 신라 제49대 헌강왕 때의 이 설화에 기원된 처용무인데요. 처용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다. 이 처용을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신라의 헌강왕과 함께 경주로 들어왔고, 신라의 관원이 되어서 예쁜 색시를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이 처용이 아내를 탐한 역신이 처용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용이 외출한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가 아내 옆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처용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도 화도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니 이 역신은 역병을 걸리게 하는 신이죠. 오히려 처용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래서 이 처용의 덕에 감복했다고 역신이 말하면서 처용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만 보아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다라는 기록이 일연의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용이 춤을 췄다라는 이 설화의 기원이 되어서 처용무라는 춤이 이제 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연말에 처용의 그림을 문에 붙여두는 풍속이 생겼고요. 역신이 안 들, 처용이 있으면 역병이 안 든다, 전염병이 안 된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을 기원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강왕 때는요, 신들의 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헌강왕이 이제 거의 신라 후기로 이제 나라가 좀 혼란해지면서 나라가 이제 멸망할 징조가 보이면서 그렇게 신들의 춤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용무죠. 처용무도 동해 용왕의 아들이니까 이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전염병을 막아주고 경사를 기원하는 것이 이 처용무를 연행하는 신라시대 때의 하나의 풍속이었는데, 당시에는 한 명이 검은 베옷을 입고 이제 추었다고 하는데요. 후기에는 이제 오방처용무 5가지 방향 5명이 추는 오방처용무가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처용탈인데요. 동해 용왕의 신의 모습을 이제 탈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 처용무를 출 때 이 탈을 쓰고 하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신의 모습을 한 것이지만 코도 이렇게 크고, 그리고 피부색도 가무잡잡하고, 그리고 귀걸이도 이렇게 하고, 눈썹도 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학자들은 이건 서역의 영향이다. 신의 모습도 있지만 서역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신라의 서역과의 교류가 정말 있었구나라는 증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방처용무를 보실 텐데요. 이건 1848년 무신 진찬 도병에 이제 그림이 있는 것인데, 오방은 5가지 방위,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보시면 동쪽에는 파란색, 나무를 상징하는 파란색, 그리고 서쪽에는 흰색, 금속을 상징을 하고요. 남쪽에는 빨간색, 그리고 북쪽에는 검정색, 그리고 중앙, 노랑, 중앙을 상징하는 노랑. 그래서 오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방색이다, 좌청룡, 우백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색깔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방에 기원한 색깔이고요. 이 오방처용무도 똑같이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 중앙에 노란색, 이렇게 해서 오방처용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방위에서 역신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처용무를 신라 후기 때 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춤은 무에무입니다. 무에라는 의미는 거칠 것이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무에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이 무에라는 악기가 있어요. 호리병 모양에 있는데, 다른 말로는 호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조롱박 모양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장식이 이렇게 달린 호로라고도 하는데, 이런 조롱박을 들고 추는 춤인데, 이 춤을 불교 포교를 위해서 원효대사가 창작한 춤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무용수가 무예가에 맞춰서 무예를 들고 노는 것 같은 춤을 또 무에무라고도 합니다. 무에무에 대한 기록이 문무왕 때의 삼국유사에 보면 나오는데요.
원효대사가 파괴하여 아들 설총을 낳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스스로 소성거사라 불렀다. 우연히 광대가 가지고 노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이상하고 진기했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도구를 삼아서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결같이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말에서 무해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조롱박을 들고 추는 춤을 원효대사가 추었다라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인로의 파한집에 보면 또 이렇게 무해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옛날 원효 대성인은 백정이나 술장수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일찍이 목이 구부러진 호리병박을 두드리고 놀면서 저작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그것을 무해무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정말 원효대사가 춤을 춘 것 같기도 하고요. 기록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직접 가본 적이 없으니까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해무를 보시면 기록에 따르면 불교 색채가 나는 서민적이고 유흥적인 춤이 아닌가,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백정이나 술장수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춘 것이니까 서민적인 춤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제 불교와 함께 서역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국 위나라로 전래돼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춤이 아닌가 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무해무는요, 고려 시대에는 이제 유의성이 이제 강조가 돼서 이제 궁중무용으로 향악 정제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해무 또한 조선 시대를 거쳐서 우리 현재까지도 이제 연행되고 있는 궁중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또 기록에 등장하는 춤들을 보시겠습니다. 헌강왕 시절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신라 후기, 말기가 되면서 나라가 혼란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 신들을 위한 춤들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무상심이라는 춤이 있습니다. 헌광왕이 호석정에 갔는데 상심이라는 이름의 남산의 신이 나타나서 왕 앞에서 춤을 추었더니 왕도 그를 보고 함께 춤을 추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춤을 어무산신, 상심, 상현무라고도 기록을 하는 것도 있고요. 상현무는 긴 흰 수염이 있는 사람이 추는 춤, 이런 뜻도 있고요. 어무상심이라는 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옥도검이라는 춤이 있는데, 또 헌강왕 때 헌강왕이 금강령에 갔을 때 두각의 신이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라는 옥도검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백급관이라고 해서 동예전에서 잔치를 할 때 땅의 신이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라는 이렇게 신들의 춤이 이제 헌강 시절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고구려 멸망 30년 후에 진국을 건국을 하는데요. 이때에는 거란과 당나라가 이제 외교 관계를 시작을 했고요. 당나라 예종 때에 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임명을 하면서 진국에서 이름이 발해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해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발해인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손의 의미로 해서 스스로 고구려에서 구자를 빼고 고려로 칭했지만 외부에서 이제 발해라는 이름으로 기록은 역사에는 발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해 또한 당과의 교류로 당의 문화와 예술에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서는 불교의 영향이 컸지만 발해에서는 또 유교의 윤리와 도덕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은 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해의 왕자들도 모두 당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서
이 유학을 배워오는 현상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또 불교 국가로서 나라 통치 이념은 유교지만 또 나라의 종교는 불교 국가로서 고구려의 불교를 바탕으로 당의 영향을 받아서 또 독자적인 발해의 불교 문화를 창출한 것이 이 발해의 불교입니다. 현재는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이 북쪽에 위치를 했고요. 중국과 북한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록과 유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신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발해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기가 힘들고요. 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음악과 춤도 상당히 발해 시대 때 발전했을 거로 추정을 하고 또 제사, 세시풍속, 외교를 위한 이런 연향, 제사에서 춤과 음악이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으로 유입된 유교적 예약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해가 들어서는요, 유교 제사 의식이 시작이 돼서 음악과 춤이 이제 중시를 됐고요. 제사 때 음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었고요. 또 이 태상시라고 하는 예약과 제사를 관장하는 기관이 생겨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고구려의 후손임을 강조해서 본인을 고려라고도 불렀던 것처럼 고구려의 제천의식, 사직, 조상, 수혈신 등의 제사의식을 전승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유교의 예법에 따라 장례식에는 춤을 추지 않았다. 이것이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 같은 경우는 장례의식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이제 죽은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발해 때는 유교 예법에 따라서 장례 예식엔 춤을 추지 않았다라는 것도 독특한 문화죠. 발해 멸망 후에 요나라에서 발해의 풍속에 대한 기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답추라는 이런 세시풍속의 기록이 남았는데요. 진양의 악도론에 보시면 발해의 풍속에 세시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연행한다. 음악을 연행한다. 먼저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 여러 명이 앞에서 연행을 하도록 하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따른다. 또 서로 선창하고 화답하며 크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이 완전하니 이름하기를 답추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답추라는 것은 발해의 세시풍속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원무를 추면서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흥겨운 세시풍속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